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셀리드입니다. 셀리드의 테마는 제약 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 폐렴,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셀리드는 2006년 12월에 설립된 연구 중심의 항암 면역 치료 백신 및 코비드-19 예방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 기업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기반 기술인 캘리비A-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기반 기술인 에드-535 등이 있음. 2020년 11월 30일 백신앤드 세포 유전자 치료제 GMP 센터를 완공. 현재 제품의 임상 단계에 필요한 생산과 향후 GMP 인증 후 시판 예정인 제품의 생산 능력을 보유. 셀리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셀리드 테마, 제약 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 폐렴, 호흡기 질환. 기업 개요 2006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학내 벤처기업으로 연구 중심의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전문 바이오 업체로 설립되었음.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사용하는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백신 캘리비A-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BBAC 파이프라인의 제품 개발 및 임상 연구를 통해 면역 항암 치료제 개발. 캘리비A- 기반 기술을 활용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될 BBAC 국내 임상 2회 이상 진행 중에 있음. 제모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CDMO 등의 매출이 전무하나 경상 연구개발비 감소에 따른 판관비 감소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자체 개발한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EDCLD-COVID-19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음.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관련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진행 중에 있으나 매출 가시화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인식 및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듯. 제약 바이오 관련주 셀리드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4년 7월 4일 기준. 장마감. 셀리드의 시가총액은 25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셀리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69위입니다. 셀리드의 상장 주식수는 1360만 2907주입니다. 셀리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셀리드의 PER은 NA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52.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5.02배, EPS, 주당 순이익은 1921원, BPS는 2096원, PBR은 5.12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0년 12, 350원, 2021년 12, 1100원, 증가율 214.286%, 2022년 12, 1921원, 증가율 74.636%, 2023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이상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한 EPS 값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ROE는 2020년 12, 8.37%, 2021년 12, 30.38%, 2022년 12, 74.72%, 2023년 12, 2,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슬림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0배, 2,733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53억 원, 130억 원, 149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41억 원, 131억 원, 229억 원입니다. 셀리드의 재물을 보면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재무 상황은 해당 종목이 현재 손실을 기록하고 있거나 안정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04.37%이고 유보율은 346.53%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셀리드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142.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77.67%이고 셀리드의 부채 비율이 57.8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10.69%이고 셀리드의 총자산 증가율이 39.39%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산을 확장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장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산 증가율은 미래 매출 및 이익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증가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장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자산 증가가 매출 및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2.31%이고 셀리드의 매출액 증가율이 10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8.19%이고 셀리드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2.19%이고 셀리드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성 향상을 시사합니다. 핵심 영업 부문이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15.11%이고 셀리드의 총자본순이익률이 21.1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1.71%이고 셀리드의 자기자본 비율이 63.35%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부채보다는 자기자본에 의존했음을 나타냅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며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안정적이고 낮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소폭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나 매출원가나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인피너티 퍼센트 사인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 감소 결과 매출채권도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감소 대비 매출채권 감소 비율이 높아 매출채권 회수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순이익의 가산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으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셀리드의 2024년 7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 주가는 1,9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929원보다 29원 하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76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보다 낮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셀리드의 종가는 1,900원이며 셀리드의 주가는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하락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셀리드의 종가는 1,900원이며 셀리드의 현재 주가는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있어 장기적인 추세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9%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19.28%로 자산이 과매도 상태이며 반등할 수 있는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금일 제약 바이오 항암제 면역 항암제 폐렴 호흡기 질환은 거래량 57,500신안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KB증권에서 11,917주, NH투자증권에서 9,833주, 삼성에서 6,9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726주, 유한타증권에서 5,24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14,450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123주, NH투자증권에서 5,740주, 키움증권에서 5,451주, JP모간에서 3,32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45%, 은 8,9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셀리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셀리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효성화학은 거래량 18,200씩의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6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SK에서 4,14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553주, 한국증권에서 2,201주, 키움증권에서 2,04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7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4,567주, JP모간에서 1,940주, 삼성에서 1,925주, 한국증권에서 1,890주, KB증권에서 1,8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19%, 은 6,43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099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